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땅 크기를 자랑하는 이 나라는 오랜 세월 인간의 개입 없이 고립된 특징 때문에 동물들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호주라는 나라로, 호주는 캥거루와 코알라 그리고 오리너구리와 같은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든 희귀한 동물들이 넘쳐나는 동물들의 천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이 동물들 때문에 호주는 골치 아픈 것을 넘어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몇몇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은 호주 입장에선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까지도 골치 아픈 사건들이자 해결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답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망의 동물전쟁은 회색전쟁이라고도 불리는 토끼전쟁으로, 지금도 호주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건이자 흑역사로 남아있는 전쟁입니다. 1859년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회를 받고 있던 시절, 수많은 영국인들은 조국인 영국을 떠나 호주로 정착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 중에 목축업자 토마스 오스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영국에서 유행하던 토끼 사냥을 할 목적으로 이주 당시 24마리의 토끼를 호주로 데리고 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토마스는 이 조만한 토끼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숲과 먹을 풀만 있다면 생존과 번식이 무한대로 가능했던 토끼들에게 드넓은 호주의 땅은 더할 나위 없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고, 멜버른 땅에 풀어놓은 토마스의 토끼들은 고작 3년 만에 24마리에서 수천 마리로 불어나며 엄청난 번식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숫자의 토끼들은 1880년 멜버른 땅을 떠나 뉴사우스 웨일스주로 서식지를 넓혀나갔는데, 여기서도 엄청난 번식력을 더 빠른 속도로 보여주며 토끼의 숫자는 금세 수만 마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더더욱 서식지를 넓혀나가 퀸즐랜드에 당도한 뒤 1894년 서부를 완전히 점거하다시피 하여 마침내 호주 전역에 퍼져버렸고, 이 시기 호주에 서식하던 토끼의 개체수는 무려 3억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무한 증식된 토끼들은 생태계의 균형 따윈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모든 풀들을 먹어치우며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포함 인간이 키우던 가축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데, 토끼가 불어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농부들은 자신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까지 설치했지만 억소리가 나는 숫자의 토끼들에겐 크게 의미 없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한 호주 정부는 토끼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륙을 막아버리는 긴 울타리까지 건설했지만, 이 또한 억소리가 나는 토끼들에겐 어림없었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 호주 정부는 결국 토끼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단단히 빡친 호주군은 총기로 무장한 채 눈에 보이는 모든 토끼들을 무자비하게 사살하며 인간의 무서움을 보여줬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토끼의 숫자가 좀 심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쉴 틈 없이 쏘고 죽이고 온갖 발악을 해도 토끼의 숫자는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결국 200만 마리 정도를 죽이는 데 그치며 토끼와의 1차 전쟁은 참패로 끝이 납니다. 당시 전쟁을 겪었던 한 병사는 수만 마리의 토끼가 자신들을 향해 돌격하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겁에 질린 후일담을 전했고, 이때의 기억이 얼마나 섬뜩했으면 마치 독일군과 싸우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호주군은 1950년대와 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세균까지 도입하며 토끼와의 2차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 세균 전략은 토끼들에게 치명타로 적용했는지 1억 마리 이상의 토끼를 없애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장장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토끼 전쟁은 그렇게 세균전에 의한 인간들의 승리로 끝이 나는 듯했지만, 세균의 면역을 가진 소수의 토끼들이 살아남아 분노의 번식을 해대며 결국 이마저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해봤지만 이길 수 없었던 호주는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며 이 전쟁은 최종적으로 토끼의 승리로 끝이 났고, 현재 호주에 서식 중인 토끼의 개체수는 약 2억 마리가량이라고 합니다. 웃긴 건 토끼를 몰살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으로 호주 정부는 토끼의 천적인 여우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기도 했는데, 여우를 풀어놓자 토끼의 숫자가 줄어들긴커녕 여우들마저 엄청나게 불어나서 또 한 번 개망했습니다. 호주는 섬이 아닌 하나의 큰 대륙이다 보니 드넓은 사막이 존재합니다. 과거 호주에 진출한 영국인들은 이 드넓은 사막에서 물건을 싣고 보다 편히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낙타를 들여왔는데, 이렇게 들여온 낙타는 훌륭한 운송수단이 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철도가 생기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운송수단을 목적으로 들여온 이 낙타들은 느리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쓸모가 없어졌고, 결국 모두 드넓은 호주의 야생으로 버려지다시피 방생되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가축으로 길러진 단복 낙타들이었지만 드넓은 호주의 사막에서 야생화하고 살아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호주의 생태계엔 낙타의 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체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덩치의 동물을 잡아먹으려면 최소 호랑이 정도의 대형 포식자가 있어야 하지만, 아무리 다양하고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 호주라고 해도 그런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좋은 땅에서 천적조차 없는 낙타들은 폭풍 번식을 거치며 어느새 100만 마리가 넘는 거대한 숫자로 늘어나 버렸고, 이 숫자는 2020년경 발생한 호주
호주의 산불과 맞물려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낙타는 한 번에 무려 100리터가 넘는 물을 마시는 특징이 있는데 이 정도 숫자의 낙타들이 저 많은 양의 물을 마셔버리자 야상엔 물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자연에서 마실 물이 부족해진 낙타들은 인간들이 사는 곳까지 쳐들어와 물탱크를 습격하면서 부족한 물을 마셔댔고 심지어 산불을 진화하는 데 써야 할 물까지 마셔버리자 보다 못한 호주 정부는 낙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국제호구라는 별명답게 당연히 호주의 패배로 끝이 났고 닷새 동안 고작 1만여 마리 정도를 사살하는 정도에 그쳐 처참히 참패했습니다. 사실 낙타 전쟁은 전쟁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쓰기엔 개체수를 줄이는 살처분에 가깝지만 어찌됐건 지금까지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 결국 또 졌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앵무새 전쟁은 앞선 사례들처럼 정부가 개입하여 전쟁까지 일어난 심각한 사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호주 시민의 입장에선 쟤네랑은 비교도 안 되게 짜증나고 약오르는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앵무새는 호주에 서식하는 큰 유황앵무라는 앵무새로 개체수가 워낙 많고 도시 적응력이 뛰어나 우리로 치면 비둘기와 같은 이치입니다. 비둘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근본이 앵무새다 보니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인데 이놈들은 이 똑똑한 머리로 온갖 깡패짓을 하고 다닙니다. 앵무새란 동물은 단아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사실 꽤나 공격적인 동물이라 똑똑한 지능과 더해진 이 녀석들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 쓰레기를 뒤져서 흩뿌려 놓는 것은 기본에 부리로 뚫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뚫어버리며 도시를 파괴하고 다닙니다. 거기다 근본이 앵무새다 보니 어디서 인간의 말을 배워와 도시 전체를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방법까지 습득하여 이놈들이 지나간 곳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마리가 쓰레기통 덮개를 열면 주변에 있던 다른 애들은 이때다 싶어 때로 달려들어 그 주변 일대를 초토화시켜버리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쓰레기통 여는 방법을 습득한 개체는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아 더 큰 지옥까지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앵무새들의 이러한 만행에 호주 주민들은 쓰레기통 위에 벽돌이나 다른 물건을 올려놓는 등 여러가지의 대책을 세웠지만 무서울 만큼 똑똑한 이 녀석들은 지렛대의 원리까지 이용하며 기어코 쓰레기통을 열어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얘네들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서로에게 배움을 전파하는 특성이 있어 머지않아 개체의 절반 아니면 그 이상이 쓰레기통 여는 법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행동은 좀 많이 빡치긴 해도 심각한 수준까진 가지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들이 곡물을 노리고 농경지를 테러하는 경우가 잦아들면서 단순히 귀찮은 녀석이 아닌 생업을 노리는 위협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호주는 인연이든 악연이든 동물과 떼놓을 수 없는 운명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사례들 외에도 호주는 과거 이 타조같이 생긴 동물과 처참한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 동물의 이름은 에뮤라는 동물로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 전쟁의 결과도 호주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아이고.